안녕하십니까, 양파TV입니다. 네, D24번부터 풀이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온화 에너지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은 ABC가 2에서 3주기 원소이고, 또한 15, 16, 17쪽 중 하나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선 15족과 16족이 예외적 경향성을 띈다는 것을 주목해야겠죠. 네, 15족이 같은 주기일 때 15족의 이온화 에너지가 16족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죠. 그런데 이런 예외적 경향성보다는 이제 주기에 의한 효과, 예를 들어서 2주기인데 15족인 애랑 3주기인데 16족인 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얘가 크죠. 근데 만약에 2주기인데 16족이고 얘는 3주기인데 15족이에요. 그래도 얘가 더 큽니다. 예. 사실상 이게 조개에 관한 그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보다 주기가 바뀔 때 그 격차가 훨씬 큽니다. 사실상 예외적 경향성이 무시를 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딱 보이네요. 얘가 얘네 두 개가,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일단은 얘네가 만약 같은 주기라면 얘가 17쪽이 될 것이고 얘가 15쪽이 될 것이고 얘가 16쪽이 될 텐데, 여기서 보시면 ABC가 순서대로 15족, 16족, 17족이래요. 그러니까 A가 15족이고 B가 16족이고 C가 17족이라는 걸 처음부터 준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같은 주기라면 이런 식의 경향성을 띄어야 되죠. 얘랑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17족, 가장 커야 할 이 17족이 주기가 크다는 거예요. 3주기라는 소리예요, 결론은. 2, 3주기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17쪽인 애가 3주기, 즉 C가 3주기 17쪽 원소, 즉 염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염소라는 걸 알아냈으면 A, B를 마찬가지로 해보면 A 역시 A가 질소임을 알 수 있고 B가 O임을 알 수 있겠죠. 산소. 네, 그러면 문제 다 푼 겁니다. 일단 A가 질소고 B가 산소고 C가 염소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을 봅시다. A는 2주기 원소예요. 그러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제2이온화 에너지. 제2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하나 떼면 탄소와 같은 전자배치를 띠게 될 것이고 얘는 하나 떼면 질소와 같은 전자배치를 띠게 될 거니까 B가 A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D급 보시면 B와 C가 안정한 이온일 때 전자배치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등전자 이온이 될 수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얘네들이 주기가 다르죠. 주기가 다른 건 둘째치고 얘네들이 일단 16족, 2주기 16족, 3주기 17족이기 때문에 안정한 이온 상태일 때 절대로 전자 배치가 같을 수 없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번입니다. 상온 25도씨죠. 일기압에서 원소의 밀도를 원자번호 1에서부터 40까지 나타내는 것이래요. 네, 솔직히 저희가 원자번호 1에서부터 20번까지는 외우고 있지만 21번부터 40번까지는 아예 무시하죠. 예, 21번부터 뭔지 아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원소를 매칭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저희가 지겹도록 해왔던 경향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이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서 원소의 밀도를 물었어요. 원소의 밀도, 그러니까 상온에서 원소의 밀도. 그러니까 딱 생각했을 때 상온에서 기체인 원소는 밀도가 엄청나게 작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이 되죠. V분의 M이죠. density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선은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들은 이 밀도가 바닥에 찍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자 번호가 감에 따라서 수소 1번 당연히 수소니까 기체죠. 바닥에 찍혀 있을 거고요. 2번은 비활성 기체인
헬륨, 헬륨이니까 네, 찍혀 있을 거고요. 하면서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찍혀 있죠. 바닥으로.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바닥에 찍혀 있는 게 주기가 변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찍혀 있는 거를 굵은 선으로 본다면 여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억 보기는 1주기, 2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헬륨이죠. 헬륨의 원자 번호는 2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니은 보기 보시면 17쪽 원소는 모두 기체인가? 17쪽 원소 같은 경우에 여기 뭐 17쪽 당연히 기체겠죠. 찍혀있으니까 여기도 맞겠죠. 근데 3주기 끝날 때 여기 보시면 17쪽이 기체가 아니에요. 그죠? 기체가 아니에요. 얘 3주기 17쪽 원소가 뭔지 찾아봤는데 3주기가 아니라 4주기죠. 4주기 17쪽 원소가 뭔지 찾아봤는데 이제 브롬 기체예요. 브롬.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로민 기체가 이제 4주기 17쪽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제 브로민 기체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브롬 역시 만약에 여기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브롬 역시 기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상온에서는 기체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 그래프를 보고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습니다. 있으면 더 빨리 풀었겠죠? 근데 어차피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라고 만든 문제니까 네,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어도 풀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은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고 기억은 맞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디귿을 보시면 원자 번호 36인 원소 A가 비활성 기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강조했듯이 A는 당연히 비활성 기체겠죠. 18쪽 원소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돼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원자가 전자수와 홀 전자수의 차이를 표로 정리한 것인데 이거 A에서부터 D가 NF, NA, S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원자가 전자수와 홀 전자수가 같다고 주어진 이 A부터 한번 봅시다.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자료를 볼 때는 그 자료가 나타내주는 범위가 가장 작은 것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A-B가 0이라는 것은 A는 B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 4개 중에서 A는 B가 성립하는 건 N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를 NA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B를 보시면 A-B가 2개라는 것. 2개라는 게 뭘 의미하냐? 딱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S오비탈에 2개가 차이고 P오비탈 3개가 모두 홀전자수로 가득 차있으면 이게 이제 B 같은 이제 전자배치를 띠게 되는 것인데 가장 유명한 걸로 이제 질소가 있죠. 이런 전자배치를 띠는 것이. 다른 거 다 해보면 우선 A-B 값이 가장 크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자가 전자수는 뒷담하는데 홀전자수가 거의 없어야 A-B 값이 가장 크겠죠. 그것에 해당되는 게 플루오린이죠. 마침 여기 압도적으로 큰 게 A-B 값이 6이면 원자가 전자가 7개인데 홀전자수가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플루오린이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이거 직접 표로 다 그려보신 다음에 하나하나 다 그려보신 다음에 이거랑 매칭시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막상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없겠죠.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보기엔 당연히 맞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N이고 이게 F고 이게 NA이고 이게 N이고 이게 S입니다. 그래서 NA, N, S, F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이제 다시 보시면 기억은 아까 맞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 보시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C가 B의 2배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S죠. S는 이제 3주기 16쪽이에요. 3주기 16쪽이면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에서 3s 오비탈에 전자 2개 차고 그리고 3p x, y, z 중에 랜덤적으로
이제 두 개씩 차서 두 개, 한 개 이렇게 차가지고 4개를 완성시켜서 이제 6개가 되는 그런 배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네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5개고 아까 3s 3p 3개 해가지고 총 9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차 있겠죠. 그래서 오비탈 수가 2분의 9개는 말이 안 되니까 니은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B가 몇 개지 이렇게 세지 마시고 C가 만약에 홀수가 나왔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이거 2분의 1 했을 때 자연수가 안 나온다는 건 오비탈 개수가 어떻게 개수잖아요. 개수는 자연수여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니은을 바로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B 이거 안 찾으셔도 돼요. 찾으셔도 되긴 되는데 시간 아깝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고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면 등전자 이온에 대한 개념까지 요구하네요. 네온의 전자비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D가 A보다 크다. D가 플로린이고요. A가 나트륨이었죠. 이제 당연히 음이온이 등전자 이온에서 음이온이 반지름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가 A보다 큽니다. 네, 디귿 맞고요. 니은 틀리고요. 기억 맞아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빠르게 스캔해보시면 이온의 전자비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는 문장을 발견하실 수 있겠죠. 예, 네온 보시면 등전자 이온 문제죠. 뭐 네온 항상 나왔었잖아요. 네. 뭐 이전에 만만하죠. 예, 딱 봐도 이게 뭐 OF, 뭐 NA, MG 이런 것들로 A부터 C가 이루어져 있을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 경향성이 없는 아주 희귀한 정보인 이온 반지름을 던져줬죠. 이온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경향성이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주기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죠. 이런 4개 중에 하나인 건데 A부터 C에서 이제 B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쉽사리 얘가 2주기고 얘는 둘이 3주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정보가 하나 더 있죠. A와 C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은 A2C이다. 이 말은 뭐냐면 A2C이다. A가 플러스고 C가 2 마이너스 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솔직히 이 4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O고 얘가 NA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인데 솔직히 거의 맞아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왜냐면 솔직히 등전자 이온인데 이온의 전자비치가 네온과 같은데 이 4개 중에 벗어날 수 있는 보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NaO로 이제 놔둬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Na2O는 유명한 화합물이죠. 단골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NaO로 했는데 그러면 이 O보다 이제 이걸 원자 반지름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온 반지름이니까 이제 음이온일수록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니까 음이온일수록 이온 반지름이 크겠죠. 그래서 이거 O2 마이너스고 Na 플러스고 Na 플러스보다 더 작으려면 얘보다 더 큰 양전하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Mg 2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다 구했죠? 그러면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B가 가장 크다. 아닙니다. 네, 나트륨이 가장 크겠죠. 전기음 선도는 C가 가장 크다. 전기음 선도의 경향성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C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 이온화 에너지 분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다. A가 나트륨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파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